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1차원 상자라고 해가지고 포텐셜, 원디멘션 우리가 포텐셜 우물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높은 포텐셜, 예를 들어서 지금 에너지가 무한대인 포텐셜 안에 있으면 자 여기에 입자를 가둬놓는 거예요. 입자가 있으면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너무 높아. 그럼 얘가 에너지,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걸 점프하게 되면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가거나 나갈 수 있지만 이게 무한대라고 하면 이 지금 에너지 장벽에 갇혀서 얘가 여기서 띵똥띵똥 막 이렇게 진동하가 이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막 이게 얘가 진동을 할 수는 있지만 마구잡이로 운동할 수 있지만 이 우물 안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가장 단순한 요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하는 걸 연습을 해요. 아시겠죠?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것도 이게 사실은 이 우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3D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3D면 되게 복잡해져요. X축, Y축, Z축 요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것도 원디멘전. 그러니까 요 포텐셜이 원디멘전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왕복 운동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입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전자 입자가. 그래서 통통통통통통 튀기고 있을 때 얘가 지금 전자가 어느 부분에 있을지를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구해보자라는 게 요 포인트입니다. 그러면 요 1차원일 때 잘 보세요. 요 포텐셜 우물이 있을 때 우물이 있을 때 이 파동을 이 지금 입자죠. 전자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파동 형태로 보게 되면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정상파. 요런 상황, 요런 상황, 요런 상황. 더 나가서도 더 많은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?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되겠죠? 그러면 요 파동함수라는 것은 이거는 슈레딩거 이퀴에이션,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.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여러분 슈레딩거 이퀴에이션을 풀면 파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요. 요 스테이트에 따라서 얘가 어떤 파동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. 사인 값으로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1일 때는 요 그림, 2일 때는 요 그림, 3대입하면 요 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 상자 속에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항상 얘기했죠 선생님이. 물리는 뭐라고요? 결과적으로 에너지 다루는 학문이에요. 그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난다. 근데 이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유도가 아니고요. 단순하게 정상파 이용해서 유도하는 거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이거 잘 알지만 이미 많이 해봐서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. 그러니까 얘를 사실은 파동으로 생각하는데 파동으로 생각했다가 입자로 생각했다 두 개 짬뽕 해가지고 그냥 풀어버릴 거예요. 우선 첫 번째로 얘가 정상파일 때 존재하잖아요. 그럼 여기 보면 요게 파장을 구해볼게요. 요때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 파장은 EL이 됩니다. 그렇죠?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가 한 세트. 여기는 파장이 L이 되죠. 그렇죠? 근데 요거 일반화하는 거 선생님하고 연습 많이 해봤잖아요. 요것도 EL로 만들면 2로 나눠주면 되죠. 그렇죠? 얘 파장은 어떻게 되죠? 그러면 요거는 EL. EL은 그대로 하고 여기에 뭐 3이 들어가면 되죠. 요게 지금 L자리가 요만큼이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에서 3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 2개 드는 거 하나, 둘, 셋, 넷 요게 한 파장이니까 3분의 2L 됐죠. 그럼 요것도 2L로 나타내고 1로 해주면 되는 거죠. 맞죠? 그럼 요게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. 이거 좀 지우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요 녀석을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요 지금 L이라는 요 포텐셜 우물 안에 갇혀있는 요 입자 여기서는 입자가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있어야 되는 거야. 근데 요거를 이제 파동으로 정상파 형태로 나타낸 거지. 그럼 요 파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양자수 n에다가 2l 고정되는 이런 상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. 됐죠? 자, 요거는 안 한다 그랬어요. 요게 파동 함수로 요렇게 이게 지금 사인 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있잖아. 계산하잖아. 코사인 값이 같이 나오거든. 요 코사인 해가지고 여기 같이 나와. 근데 그 허수 부분 날린 거예요, 여기. 에. 관심 없죠? 자, 어떻든 간에 이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, 이거 우선 지우고 볼게요. 이때 이제 에너지는 입자 에너지로 또 보는 거야. 그럼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n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EM의 운동량의 제곱에 비례한다.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다시 한번 풀면 EM의 1에다가 P의 제곱인데 자, 우리가 요걸 갖다가 요 지금 그 운동량, 요 파동의 운동량을 다시 이제 파동,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량을 반대로 얘기했어요. 입자의 운동량을 요 파동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렇죠? 요 지금 프랑크 상수가 매개하면서
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남성이면 여성, 여성이면 남성 이런 식으로. 그럼 요 녀석을 갖다 이렇게 쓸 수 있죠. P제곱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P제곱을 요거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됐는지 잘 보세요. 요게 보면 지금 이게 역수로 들어가니까 H, 하라는 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EL이 밑으로 깔리고 N이 요로 들어가죠. 그쵸? 이게 역수. 요 파장에 이제 역수가 들어가야 되니까. 그거에 제곱을 해주면 돼요.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다 쓰는 건데 요거 제곱해주면 4L 제곱이죠. 요 2가 있으니까 8ML의 제곱이 되고요. 그 다음 요거 제곱해주면 양자수 제곱에다 하제곱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. 되겠죠?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유도하는 걸 좀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언제든지 유도할 수 있도록 외우지 말고 요거 20초도 안 걸리거든요. 그리고 이거 툭 하면 이거 그리세요. 첫 번째 정상파, 두 번째 정상파, 세 번째 정상파 이렇게 그려서 이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여러 번 연습하면 나중에는 안 그려도 되고요. 그냥 외워집니다. 마치 뭐랑 똑같이 처음부터 외우려 하지 않아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F는 MA가 되는 것처럼. 되겠죠?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 스테이트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.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는데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는데 좀 더 넓은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는 경우에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파동함수 구하고 그 에너지 스테이트에 따른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요거거든요. 잘 보세요. 요게 지금 더 넓어졌죠. 얘가 지금 입자가 통통통통통통 튀고 있는데 얘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어요. 그래서 EL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면 에너지 스테이트 값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됩니다. 그쵸? 이해갑니까?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고정을 했을 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으면은 요거는 이제 다 그냥 상수 처리해 버릴게요. 그럼 4 나오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9 나오잖아요. 근데 여기 EL이 되면 요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1이 깔리죠. 거기에 4분의 1에 그러니까 4분의 1에다가 1제곱 거기다가 이제 2 넣으면은 4분의 1에다가 2제곱이니까 4가 되니까 이게 이제 2가 나오고요. 3을 넣으면 4분의 1에다가 9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건데 잘 보면 요 에너지 스테이트 간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줄고 있어요. 줄고 있어요.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는? 이게 불확정성 원리예요. 이게 불확정성 원리라고. 지금 위치가 요 안에서만 우리가 볼 때는 위치에 대한 요 델타 X에 대한 불확정성이 얘보다는 어떻게 된다? 낮아요. 이거 넓으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.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이 크다. 운동량이 크다. 운동량의 불확정성 크다는 건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크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넓게 벌어지는 거예요. 근데 얘 한번 봐봐요. 얘는 얘랑 비교해 봤을 때 L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위치의 불확정성이 크거든. 넓으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?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작아져요.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작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간격이 좁혀지는 겁니다.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불확정성 원리하고 얘네들의 연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되겠죠?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뭔 말이냐라고 좀 싶은 수도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.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면 정말 굿이에요. 아주 좋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깊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문제풀이는 사실 이 내용 안 들어도 안 듣는 건 좀 그렇고 어떻든 간에 문제만 풀어도 이 양자역학 부분은 우리 이제 수능 물리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.